저학년 때 상위 3%가 되잖아요. 황홀하죠. 믿으면 안 돼. 결코 등수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부터 깨지기 전에 연습을 해야지. 육성에 조금 열성적인 어머님들은 아이가 48개월이 되면 뭐 하냐면 영재 판별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상위 3%가 되잖아요. 그럼 훈련을 시켜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엄마 혹시 이쪽에 있나요? 있죠? 예. 자, 초등학교 아이 성적표 받아오죠? 황홀하죠? 매우 잘한, 매우 잘한, 매우 잘한, 매우 잘한. 그리고 이제는 올해부터 중1이 다 AA 받아요. 절대평가를 바뀌었어요. 등급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매번 매우 잘한 받아. 그다음에 중학교 때 계속 A 받아. 우리가 언제 머리가 깨질까? 고등학교 때 첫 모의고사 뭐 깨집니다. 50만 명 중에서 몇 등이가 딱 나오거든. 그때 우리는 깨진다. 그럼 어떻게 돼? 지금부터 깨지기 전에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잘한 믿으면 안 돼.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매우 잘하면 몇 % 주십니까? 체육 선생님 100% 준대. 영어 선생님 40% 준대. 즉 교사의 재량이야. 결코 등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은요 수학하고 영어만 하면 안 돼. 사회과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논술시험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엄마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발 아이를 갖다 괴롭히지 마세요. 영어 20개 외워, 수학 뭐 연산 몇 페이지 해, 들들 볶아. 얘는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전에 이미 노동이 돼버려. 그럼 아이는 공부 안 해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무제한으로 무식하게 아이를 시키지 말아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국어는 고급 한국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서, 미디어라 했는데 미디어가 뭐냐면요. 블로그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쓰는 시대야. 지금은 말과 글이 동시에 소통이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처럼 마치 리포터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는 스피치 학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똑바르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미디어 말하기. 그 다음에 영어 공인, 혹시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1단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저학년 때 책방에 가면 사고력 수학에 관한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책들 거의 확률 통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책 꼭 보시기 바라고요.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서 아이들 느끼게 해주셔야 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세계여행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모았다가 그때 가시면 돼요. 사회과학 독서, 아까 영어와 수학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을 많이 해라. 사회는 경제와 역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한국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대한 공부는 집에서 책으로 하시면 돼요. 먼 나라 이웃나라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거나 아틀란스 한국사 같은 책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학은 자기가 직접 실험해보고 만들어보고 창작해보는 기쁨을 초등학교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중학교 때 가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요. 독서활동. 난 정말 책을 읽는 게 재미있는데 독후감이 쓰기 싫어. 그거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 네이버에 책 하나 찍어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안 나오는지 알아요? 나의 느낌은 안 나와. 다른 사람이 평가한 건 나오지만 내가 읽은 느낌은 안 나와. 그걸만 쓰면 돼.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요. 나의 독서활동 만들어서 읽은 책 지은이 쓰고 5줄만 내 느낌을 써. 근데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 책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라 했냐면 책을 쭉 펼치다가 딱 수업을 시켜. 거기서 아무나 옮겼어. 5줄만. 그래도 돼. 왜냐? 그 작가는 그 글을 쓰기까지 수십 번을 고친 글이야. 내용이 나빠도 문장력에도 좋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반드시 한 책당 5줄은 멘트를 남긴다. 그게 나중에 자기소개서 다 피해야 되고 살이 된다. 자, 그다음 한자 지겨워. 쓰기도 싫어. 근데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는 있어야 돼. 무식해서 안 돼 우리가. 사자성어 책이 없으면 한 권 사세요. 사서 엄마가 읽어봐. 그래서 엄마가 읽어서 모르는 뜻이 너무 많아. 지우세요. 지우고 엄마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야.
그런 것만 따로 뽑으세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짧은 구직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면접 볼 수도 있고 논술에서 나와요. 예체능은 그냥 취미와 체력에서 나중에 협동력, 즉 구기 경기가 좋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한 분 오늘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 잘해요? 그래도 한다고 하는. 얼굴은 뭐 우등생이야. 충분해. 지금 시대에서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능력을 갖춰서 국제중을 한번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지연아, 네 성적표 봐야 되는데 괜찮겠니? 상관없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성적표. 네, 일단은 이제 빨간색이 매우 잘함입니다. 자, 중간중간 있는 게 잘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자료. 자, 보면 우리 지연이는요, 화곡동에서 왔고요. 엄마가 성악하셨대요. 아버지는 영어 전공하셨고요. 왜 이걸 보냐면 서울대 입학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학사정과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물을 얻는 학생을 뽑는다. 즉 환경에 따른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만일에 어촌에 있으면 토플이 120점 만점 그 아이들은 60점, 70점 맞으면 돼. 그런데 내가 만일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럼 그 아이는 120 중에서 110을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지연이 장점은 리더십이고요. 임원을 맡았고 부회장을 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고 명예기자로 또 일도 했고요. 실용 댄스 우수상이래네요. 굉장히 매력있네요. 예. 그런데 교과서 위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정리하고 사교육을 통하여 예습이나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너무 솔직히 썼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는 이제 교과서를 공부를 했어. 근데 사교육을 통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고 있다. 절대 안 돼. 우리 학원 안 다녔어. 서류상은 쓰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서는요,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자기 주도 학습 플러스 자기의 진로 계획. 자기 주도 학습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학습을 했어, 스스로 평가해. 그리고 느낀 점까지 써.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과목을 써줘야 돼. 교사가 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공부. 교육학이든 아니면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독서 경험도 자기가 그 책을 읽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줘야 되고요. 3번째가 인성 영역이에요.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자. 서로 도와주자. 이게 인성이에요. 키워드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지금은 국제중이에요. 국제중이 대원 있고요. 영훈 있고 청심 있어요. 국제중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나 봤더니 과고 영재고도 많이 가고요. 자사고 가고 외고 국제고 많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교 내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신을 비교한다. 국제중 아이들하고 일반중 아이들이랑 같은 시험을 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제중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보통 일반중 아이들은 각 학교에서 본 내신 시험으로 등급을 매겨요. 근데 국제중 아이들은 따로 본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겨주는 거야. 근데 그게 올해까지만. 그래서 지금 대원 아이들이 대원학을 65명 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고는 6명, 12명 갔죠. 하나고도 비교 내신을 적용해줬어요. 올해는 용인외고에서 비교 내신을 적용해줘요. 국제중 아이들한테. 그래서 대원에 65명 간 그 아이들이 올해는 용인으로 많이 빠질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중 아이들이 대원에 가기 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제중 갈 때요. 추천서 있고요. 자기개발서 있고 교과 성적인데 점수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교과 성적이야. 그게 50점이에요. 50점인데 5학년 1학기, 2학기, 6학년 1학기 들어가요. 국영수사가. 교사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는 20점씩. 근데 뭐가 있냐면 또 출석 및 봉사가 있어.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열이 펄펄 나. 는 사실은 진실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애가 어제 인터넷 하다가 혹은 게임하다가 늦게 잤어. 늦게 일어나 지각이 됐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돼요. 그렇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일단 처방전 하나 받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질병 지각이다. 무단 지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손해를 봐. 점수를 깎여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연이한테 자, 넌 국제중 한번 가봐라. 가서 영어 교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국제중 입시 요강 한번 보자고요. 이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보통 학교는 온라인 파일 보내요. 얘네들 그런 거 싫대. 오래. 가평까지 가는 거지. 가평까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쓰는 거예요. 근데 베껴 쓴 거 티나, 남이 써준 거 티나, 다 체크해. 자기가 느낀 거 써야 돼. 근데 2번 보시면 학업 능력의 나열보다 독창성 있게 해라. 나만한 거 쓰란 얘기야. 유니크한 거. 6번 영어 수업을 위한 어학 능력과 학습 능력을 소지하라. 즉 우리 학교는 영어로 수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연이가 저 학교를 가려면 영어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겠어요? IBT 120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90점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청신국제중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관성이 없는 서류는 안 돼. 외워온 거 안 돼. 처음에는 A를 썼다가 뒤에 가서 C 쓰는 거 안 돼. 너무 평범하게 쓰지 마.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나 혹은 학급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임원이 되면 어떻겠니? 물어봤어.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너는 임원감이야. 친구들이 날 도와줬지. 그래서 우리가 선거운동도 하고 내가 유세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몇 표를 줬어. 임원이 됐어. 그래서 나는 학교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저기다 나는 리더십이 강하다. 그럼 딱 질문해. 누가 그래? 근거가 뭐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는 구체적 사례를 써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써라. 현실적인 거, 팩트를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서울대 자기소개서가 한 항목당 1000자를 써야 돼. 근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내가 3000자를 써 일단. 쓴 다음에 지워. 수식어 없대. 주어수로 맞춰. 필요 없는 말 지워. 다 빼는 거예요. 알맹이만 1000자 써야 돼.